이 메타버스는 메가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기 트렌드인가 중장기 투자선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에서 게임은 버릴 수가 없는 원천 IP입니다. 예, 게임 좀 무조건 갑니다. 특히 엔터 같은 게 올해에요. 숫자가 엄청 좋아집니다. 실적이. 테슬라를 보시면요.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앞으로 미래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 이제 그런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 예. 과연 우리 한국에 생존할 만한, 예. 성장할 만한 메타버스주가 뭐가 있을까? 예. 일단 그동안 핫하게 떠올랐던 거는 이제 게임주였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요, 이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트래픽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을요, 이 메타버스 안에 그 세계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그 안에서 가장 오랫도록 머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일종의 원천 IP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게임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이제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게임주들이 좋았는데요. 물론 좀 이제 그 후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 얼마 전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게임 회사를 엄청난 금액에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굴지의 기업들이 너도나도 게임 회사 원천 IP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좀 우리나라 분들이 좀 이렇게 작년에 단기적인 주가 급등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좀 빠른 기대 대비 그 성과가 좀 더디게 나왔기 때문에 좀 실망한 게 있을 뿐이지, 이게 분명 게임 관련된 건요, 앞으로도 관련된 게임의 원천 IP가 너무나 강하고 그에 따른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 안에 오래 머무를 수 있다면 게임은 분명히 이 메타버스 산업 내에서 가장 수혜가 큰 원천 IP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조차도 뭐 로블록스라든가 이런 뭐 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예. 어쨌든 성장주들 그 예. 중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들 예. 지금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거는 그 가격,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예. 비싸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아직은 많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작년 말, 올해 초, 특히 올해 초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이게 그 성장주 같은 게 금리가 좀 낮을 땐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는 별거 아니지 않냐. 올해 좀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제 고평가, 비싼 가격 때문에 투자 매력이 떨어지나 그러는데 전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성장주면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메타버스는요, 단순한 성장주 이전에 앞으로 미래의 시대를 바꾼 미래 트렌드,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요, 성장주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개념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보면은 물론 금리 인상도 있지만 각종 막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급등 및 수급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이런 메타버스, 이런 성장주들이 뭐 원자재 급등에 따른 우려도 없고 또 뭐 원자재 수급에 대한 차질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은요, 오히려 좀 그동안에 요 한 두세 달의 조정이 오히려 건전한 조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정작 이 메타버스 관련된 주를 정말 집중적으로 스터디하시고 투자에 임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도 사실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예. 근데 핵심이 어떤 게 될까요? 사실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의견이 맞습니다. 있는데, 예. 플랫폼을 갖는다라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힘든 일이잖아요. 돈도 예,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고. 예. 한국에서 그런 시도를 하는 기업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꼭 이게 메타버스 이전에도 모든 산업에서 이 플랫폼의 헤게모니를 가진 기업들이 결국에는 최후의 승자가 됐는데, 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끝판왕이랄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글로벌 플랫폼은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메타, 페이스북이나 뭐 로블록스 이런 게 있지만 국내 기업들로 충분히 이 플랫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최근에 그 집필한 책에서도 제가 일단 소개를 해놨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국내 대기업 인터넷 회사들, 네이버, 카카오, 일단 이런 쪽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크버스라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아우르는 플랫폼 을 구축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 밑에 뭐 카카오 게임즈나 그라운드 엑스와 같은 다양한 블록체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인 측면에서 일단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프랜드라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당장은 마이스 이런 뭐 회의나 이런 거 위주인데 어저께 보시면은 모 방송사의 이 선거 개표 방송도 SK텔레콤의 이프랜드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디예요? 예. 그게 공중파 아닌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셔도 KBS입니다. KBS. 그래서 KBS를 안 봐가지고. 그래서 어제 KBS 보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야 어제 내가 KBS 통해서 선거 개표 프로그램 봤는데 네가 말한 그 이프랜드 통해서 하더라 뭐 이런 것도 보셨고 그리고 또 그리고 에이트원이라 그래서요. 거기는 모임이라는 또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다 아는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외에 이런 에이트원과 같은 이런 중소업체들도 나름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비상장 업체들 가보면요. 또 제법 나름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그 외 다른 기업들도 메타버스 플랫폼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중에서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더 투자하시는데 용이하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플랫폼 관련된 그 브랜드들이 좀 낯설거든요. 우리가 그냥 이제까지 하면 게임과 관련해서 뭐 위버스라든가 그 다음에 네이버가 투자한 그 제페토, 이 정도가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뭔가 좀 게임이라든가 엔터 같은 어떤 특화된 어떤 플랫폼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체를 아우르는 그냥 토탈 플랫폼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위버스나 이제 제페토 이런 거는 특정 분야지만 일단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은 당장은 마이스, 그러니까 뭐 회의나 뭐 이런 뭐 컨퍼런스 뭐 이런 쪽 위주로 일단 왜냐하면 당장에 일단 그런 쪽에서 이게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된 가상현실에 대한 미팅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그게 점점 확장이 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상세계와 전체와 현실을 아우르는 그런 이런 통합되는 플랫폼화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좀 체감하기에는 조금 이른 면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와 관련된 게 우리 눈에 점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가운데서 누가 승자가 될지 누가 망할지 이건 아직 모르죠.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메타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뭐 그러니까 결과가 좀 아직은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일단 플랫폼을 제외하고요. 엄청나게 아직은 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그 외에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로 삼아 볼 만한 분야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메타버스 관련된 분야를 좀 나눠드리면요. 말씀하신 플랫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천 IP를 가지고 있는 이 원천 IP에도 좀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임, 엔터, 미디어, 웹툰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각각의 그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요 제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게임 회사는요 작년에 한창 했던 위메이드 비롯해서요 카카오 게임즈가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카카오 그룹의 이런 계열사 회사인데요. 일단 카카오 게임즈는요 작년에 오딘이란 그 게임을 런칭을 했는데 그게 국내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요 대만을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IP화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딘이 글로벌에서 흔히 말하는 흥행 대박이 날 경우에는요, 정말 이 오딘이라는 막강한 원천 IP를 가지고 작년에 위메이드가 했던 것 같이 그 이상의 비즈니스가 있고 또 카카오 게임즈는요, 그와 연동된 가상자산 코인이 있습니다. 보라 코인인데요, 아마 주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딘 원천 IP와 그리고 보라 코인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요 올해부터는 신작 게임을요 엄청 많이 출시합니다. 올해도 한 최소 10개 이상의 게임을 출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딘이란 강력한 원천 IP에 10개 이상의 신작 게임 그리고 보라 코인 거기에 이 카카오 그룹이 이 만드는 이런 전체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내에서 이 카카오 게임즈를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다음 또 계속 말씀하시죠. 엔터 같은 경우는요 하이브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많은 빅히트 엔터죠. 이제 그 하이브에는요 이 가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다 아시는 방탄소년단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븐틴이라는 차세대 BTS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이제 엔하이픈 그리고 TXT
이렇게 있는데 일단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되게 좀 이렇게 엔터가 이 오프라인 활동을 못 하다가 오늘부터 이 방탄소년단이 국내에서 오프라인 공연을 재개합니다. 예. 잠실에서 오늘부터 15,000명 규모로 하고 그게 끝나면 미국 라스베가스로 넘어가서 하는데요. 일단 이게 BTS를 비롯한 강력한 아티스트 원천 IP 거기에 위버스라는 이런 또 강력한 엔터 플랫폼 이렇기 때문에 일단 엔터에 있어서는 좀 하이브를 지켜보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엔터에서는 하이브, 게임에서는 카카오 게임즈. 예. 근데 그 위메이드가 이제 작년에 그런 처음으로 그 P2P, P2E라고 하죠. 예, P2E. P2E 게임을 통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뭐 10배 이상 급등이 했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지금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실적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P2E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코인하고 연계한 카카오 게임즈는 위메이드와 뭐가 다를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위메이드는요 정말 잘했던 게 이 P2E란 이 생태계를 처음으로 제시하고 그거를 또 그 미르4라는 게임이 글로벌화돼서 글로벌 원천 IP가 돼서 다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그거를 수익화하고 여러 과정에서 좀 시행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는 관계인데 이제 시장의 기대나 그리고 주가는 너무나 그걸 선반영을 미리 해버린 거죠. 예.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좀 시장에서 이제 위메이드의 그런 좀 시행착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 반면교사 거울 삼아서 좀 더 안정적인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제가 왜 하냐면 어제 이제 새로운 이제 차기 대선 후보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 새로운 정부가 되면은 현재 지금 국내에서 P2E는요. 법적으로 지금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아마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이런 P2E 관련된 규제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완화가 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아, 뭐 그런 정책적으로 언급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당선되신 그 윤석열 후보께서도 좀 P2E 관련돼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고 이제 인수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은요. 특히 또 이번에 같이 이제 런닝메이트가 안철수 후보이셨는데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국내의 대표적인 IT 전문가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해도나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글로벌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좀 안철수 후보 위주로 해서 좀 이렇게 이번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는 이 메타버스와 P2E 이런 쪽에서는요, 좀 더 기존 대비 좀 더 한 단계 완화된 그러한 좀 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 더불어서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좀 더 수혜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측면에서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인 거죠. 아직은? 예, 기대감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요 질문을 드릴게요. 아직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대장은 위메이드다. 혹은 뭐 그 뭐죠? 그 무슨 홀딩스죠? 컴투스. 컴투스 홀딩스. 이 여기가 이제 사실 작년에 주도주였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지금 많이 조정이 됐어요. 지금 이거를 산다면 이걸 사야지 카카오 게임즈를 살 이유가 있을까라고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1번 게임주 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도 또 갈까? 그러면 그 게임주 안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카카오 게임즈나 뭐 다른 거였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보실 때요. 이 메타버스 이전에 우리나라 주식의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10년 이상 갔는데요. 이 제약바이오란 그 큰 트렌드는 계속 됐는데 그 안에서 주도주는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어쩔 때는 뭐 항암제 되고 어쩔 때는 뭐가 되고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코로나 관련된 그런 게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메타버스라는 큰 테마 안에서도 주도 섹터나 주도주는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는 이제 메타버스 원년이라서 처음으로 게임주, 그 중에서도 위메이드, 나중에 컴투솔딩스 이렇게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대선 결과가 나오면서요. 실은 오늘부터 네이버 주가를 좀 보셔야 돼요. 아, 네이버 주가. 왜냐하면 네이버가 이제 그동안 좀 각종 규제 때문에 많이 주가가 눌려왔었는데 이제 또 이게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서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네이버가 좀 각종 좀 그동안 어려웠던 규제에 벗어나면서 이제 네이버의 기본 비즈니스에다가 새로운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 비즈니스의 기대감 때문에 오늘 보면 제가 지금 방송 중이지만 방송하기 전에는 한 9%에서 10%까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제 인터넷주들을 일단 봐야 되고, 근데 게임주는요, 일단 결론 다시 돌아가서 게임주는요, 작년에도 좋았지만 메타버스에서 게임은 버릴 수가 없는 원천 IP입니다. 예, 게임주 무조건 갑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 중에서 카카오 게임즈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보셔야 되고, 뭐 위메이드 컴솔딩 분에서 그거 비롯해서 다르게 또 이제 새롭게 이제 그 P2E나 다른 원천 IP를 준비하는 게임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주에 대해서는 메타버스가 되는 한 지속적인 관심과, 물론 그 안에서 종목에 좀 변화는 있겠지만 아직도 게임주는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현재 게임주의 대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는 카카오 게임즈. 예,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은 위메이드가 엄청난 주가가 있었지만 올해는 특히 카카오 게임즈를 좀 더 보셔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엔터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지금 우리 게임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메타버스 우리가 워낙 그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추가적으로 뭔가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플랫폼 말씀드렸고 원천 IP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메타버스 관련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 하면은 메타버스라는 걸 막연하게 알겠는데 또 메타버스에 적용되는 기술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 특히 IT 기업들 보면은 이제 IT의 기술이 발전하고 흐름이 될수록 새로운 기술 관련된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그만큼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된 핵심적인 기술과 그에 받는 수혜 종목은 어딘가 있는데 저는 일단 바이브 컴퍼니라는 종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메타버스 관련된 것 중에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새로운 게 뭐냐면 디지털 트윈입니다. 예, 디지털과 트윈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디지털의 쌍둥이 트윈인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신도시를 짓지 않습니까? 뭐 서울 근교에 어디 뭐 경기도에 짓으면은 실제 신도시를 짓기 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으려는 도시와 똑같은 거를 가상으로 구현합니다. 디지털로. 그러면 그걸 구현해서 그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상황들, 예를 들면 뭐 홍수, 화재, 뭐 교통체증, 태풍, 정전 이런 거를 다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일종의 뭐 군대에서 있을 때 워게임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가상 디지털 세계에서 시뮬레이션 돌린 최적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똑같이 짓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해서 트윈, 가상과 현실을 접목시키는 이 기술이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쇼핑몰을 만들 때도 메타버스에서 현실과 똑같은 쇼핑몰을 만들고 또 현실과 연동시키고, 근데 이러한 디지털 트윈에 있어서 가장 기술력이 앞서 나가고 또 검증된 기업 중에 하나가 이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예, 이게 원래는요 처음엔 다음 소프트로 시작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가 카카오입니다. 예, 그래서 요건 앞으로도 이제 카카오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은 또 나름의 또 수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다음 소프트 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아주 오래전에 뭐 이렇게 홈페이지, 웹사이트 이런 거 그 제작하고 서비스하고 했던 그러니까 거의 뭐 업력이 한 20년 되는데 예전에는 말 그대로 다음의 계열사니까 그런 걸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20년 넘게 축적된 그런 각종 데이터, 그리고 기술 처리 능력 이런 게 더해지면서 또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쪽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이브 컴퍼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지금 상장이 돼 있는 거죠?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좋은 거는 알겠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산다고 했을 때 사도 괜찮은 가격이냐? 왜냐면 우리 위메이드에서 이미 경험해봤잖아요. 비싸게 사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작년 한 10월, 11월 정도면은 함부로 말씀 못 드리는데 더들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1월, 2월 조정 받을 만큼 받았지 않습니까? 더 주식의 경험 보시면요. 조정을 많이 받고 시장에 관심이 뜸해질 때쯤이 제일 부담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지금 3월, 오늘이 한 3월 한 10일이죠. 예. 이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작년에 좀 단기 급등해서 조정을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또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고 또 새로운 정권에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새로운 정책의 또 기대감, 규제 완화가 기대되는 시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투자하신다면 예. 그 우리 매도 시점,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트레이딩도 있고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중장기 투자도 기간이 보통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언제 팔 것이냐를 많은 분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그럼요. 근데 전 그런데요, 이게 단순한 테마면요, 저는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 메타버스는 메가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기 트레이딩과 중장기 투자 전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뭐 단기 트레이딩이면 이런 종목 위주로 해야겠지만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종목 선정이 힘드신 분들한테는요, 힌트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ETF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쓴 책에도 보면은 종목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이제 종목 선정이나 또 종목이라는 게 스터디를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매수 타이밍이나 좀 그런 것 때문에 맞히기 힘든 분들은요, 메타버스 관련된 ETF 투자 좀 그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내 기업 언급을 좀 몇 개 해주셨고요. 대표적인 기업,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리 인정받고 있는 거는 이제 유니티하고 로블록스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도 많이 빠졌는데 이 두 회사에 대한 관점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서학개미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지금 물려가지고 그렇죠. 저는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테슬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처음에는 엄청 기대를 모았다가 또 한동안은 이거는 말도 안 돼. 심지어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이거 사기야. 어떻게 전기차가 내연차를 하겠어? 충전은 어떻게?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때라도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테슬라를 살 걸. 진짜 서학개미 투자하시고 로블록스나 말씀하신 유니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메타에 대해서 나는 그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분명 중장기적인 비전이 있다는 분들은요,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가 오히려 그냥 분할 매수, 비중 늘리기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사도 된다? 살만한 때다? 그리고 그러다 나중에 다시 또 핫해져서 주가가 올라가고 남들이 다 그럴 때가 또 그때 좀 더 비중을 한번 살짝 줄이시고, 전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보시면요,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앞으로 미래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메타버스 주식들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가 탑픽으로 볼만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얘기지만 너무 힘듭니다. 우리 너무 힘들어요. 유성만 위원님, 연구원님 입장에서 마음이 가는 하나를 꼽는다면 역시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가장 힘든 질문을 알려주시니 제가 지금 이제 방송 거의 다 잘했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요 이게 제가 뭐 평소에 쓰는 레포트나 얼마 전에 쓴 책에도 보면 정말 제가 직접 탐방을 가서요 다 미팅하고 분석해서 좋은 종목들만 제가 올려놨는데 일단 이거는 방송이니까 지금 당장이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전 그럼요 지금 당장 이 2022년 3월 10일 이 시기에서는요, 제일 부담 없게 살 수 있는 업종은요, 이 메타버스 관련된 것 중에 원천 IP의 엔터입니다. 엔터예요, 엔터. 왜냐면은 엔터는요,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그리고 원천 IP의 NFT도 있고, 특히 이제 엔터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2, 3년 동안 오프라인 활동, 이제 콘서트나 이런 팬미팅을 못 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BTS 공연을 시발점으로 한 1분기 지나고 2분기만 되면은 5만 명, 7만 명 되는 걸 관중을 꽉 채우고 일본도 갈 수 있고 특히나 사드 사태 이후로 중국이 막혔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거의 풀린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다시 열리기 때문에 특히 엔터 같은 게 올해요. 숫자가 엄청 좋아집니다. 실적이. 그래서 일단 당장 좋은 건 엔터고 그 중에서 딱 일단 두 종목 집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 그리고 JYP 엔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JYP 엔터가요. 엔터뿐만 아니라 모든 코스닥 업종 중에서요. 이 재무제표나 실적이 제일 깨끗하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 장기 플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정말 모범생처럼 너무나 잘 지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세 보면은 대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뭐 우크라이나에 많은데 이렇게 특히나 또 실적 한번 또 어닝 쇼크 나오면은 주가가 언제 그랬듯이 완전 엄청난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JYP 엔터 일단 지금 당장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JYP 엔터도 엔터주로
서가 아니라 메타버스 주로서 추천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거기도 이제 트와이스 비롯한 원천 IP도 있고요. 또 그 작년이죠.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인 두나무와 JYP가 지분을 수합했습니다. 아, 네. 예, 이미 NFT에 대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한번 JYP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위버스라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있기 때문에 예. 아 좋다 이걸 워낙 많이 들었는데 JYP 엔터는 메타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JYP가요 SM 엔터와 같이 또 DOU라는 이런 또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DOU가 거기 포함되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DOU가 SM 엔터 쪽에서 만든 건데 상장하기 전에 JYP 엔터도 거기에 지분을 이렇게 실으면서 지금 SM 엔터와 JYP가 공동으로 DOU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JYP 엔터는 SM 엔터와 함께 연합해서 또 DOU라는 플랫폼으로 중장기적인 메타버스화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 메타버스 관련주는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 예. 중장기라고 하면 우리 보통 몇 년 정도 봐야 돼요? 그게 참 투자자분마다 다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쉽게 그냥 장기 투자하면 된다는데 어떤 분은 그 1년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맞습니다. 있고 어떤 분은 3년, 5년, 10년 예, 맞습니다. 말이죠. 예. 근데 저는 메타버스는요. 아까 말씀드린 시대를 바꾸는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3년, 5년, 10년 저는 그 어떤 기간을 두더라도 전혀 걱정 없는 계속해서 성장할 맞습니다. 길면 길수록 좋다. 예. 네, 알겠습니다.